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인 기술직, 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화사는 지난 7월 8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이와 같은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본급은 11만 2천원 인상, 성과급은 성과금 500% 플러스 1,800만원 플러스 주식 25주를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총 인상 효과는 5,038만원입니다. 정년 연장은 만 60세 초과 기술자에 대해서 1+1년 재고용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년 관련 노사 TF를 구성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정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규 채용은 2025년 800명, 2026년 3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19년부터 연구소를 포함해 기술직 및 정비직,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1년 더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도 대상 연령을 만 62세까지 1년 더 늘리는 내용이 올해 노화사 잠정 합의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정년 나이를 만 62세로 확대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만든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 조합원 중에 50세 이상이 절반 정도인데 매년 2,000명 이상이 정년 퇴직하는 상황이라 정년 연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 60세라는 나이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술직, 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현재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촉탁계약직은 정년 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노사가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리게 되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한 효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이번 기본급 인상 11만 2천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11만원을 넘었던 것보다 1천원 더 오른 인상 금액입니다. 성과급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됩니다. 업계에선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플러스 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받을 수 있는 연봉이 11%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기업 등의 정년 연장 및 협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국제강그룹의 철강사업법인인 동국제강과 동국CM 노사는 각각 3월 말 타결한 올해 임단협을 통해서 정년 퇴직 나이를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1년 늘렸다고 합니다. 이번 정년 연장은 생산직, 사무직을 포함하여 약 2,500여 명의 임직원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한국전력에서는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송배전 근로자의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 및 보장하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 보도 자료입니다. 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기준을 선도할 것, 이런 내용인데요. 송배전 근로자 11개 종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력과 건강 중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사가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확대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도입한 기업으로는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숙련 인력을 정년 도래 이후에도 계약직, 촉탁직 형태로 6개월, 1년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중소, 중견기업 재고용 확대를 독려하고자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련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10년 전부터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 정년 사례입니다. 미국은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했고 1978년 70세로 올렸다가 1986년 정년 개념 자체를 없앴습니다. 영국은 2011년 정년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은 65세이나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현행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는 참고만 해야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연령별 구성비 등 처한 환경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섣부른 공론화가 힘든 이유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 중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4년 법적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고 2006년 실질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입법 조치에 나섰고 2021년에는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70세까지 회사에 몸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기업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계속고용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자 취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일본의 60세에서 64세 취업률을 보면 2012년 57.7%, 2022년에는 73.0%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일본의 65세에서 69세 취업률을 보면 2012년 37.1%, 2022년에는 50.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은 계속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한국 정년 연장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